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1일 어느덧 벌써 10월달이네요. 또한 이번 주 일요경마는 추석 명절 전에 펼쳐지는 일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배당 승분사 강팀장과 새벽주기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추석 명절 이번 주를 끝으로 좀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고향으로 또 친구와 가족을 뵈러 내려가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양어깨가 무겁습니다.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는 경마 팬들이나 또 현장에서 음성과 문자를 함께 주시는 분들 이렇게 대목대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남들은 한구라를 해주겠느니 다른 예상가들은 생 지랄병을 하는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무조건 맞춰드려야 되거든요. 광고질을 해가지고 손님을 삐끼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실 고향 가셔서 써야 되는 그런 그 돈을 경마에서 이렇게 좀 손해를 끼쳐드리면은 저희들이 사실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많이 준비하셨죠? 예, 그것도 이제 준비도 준비인데 우리 강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하고 같아요. 사실 멋지게 금이한양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아니면 또 기마이 좀 이렇게 그런 마음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한구라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곡히 하나 부탁드릴게요. 경마가 이번 주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주 쉬면 또 합니다. 평생 하는 게 경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혹시 이제 추석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부담 없는 선만 딱 카드 이거 지갑 다 집에다 놓으시고 그냥 딱 그것만 갖고 부담 없이 이겨도 좋을 만큼 또 저도 좋을 만큼 부담 없을 만큼 그 정도만 가지고 현장에 꼭 나오시기를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왜냐면은 사실 저희들도 다 예전에 베팅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명절 때 돈을 잃으면 다른 때 돈을 잃는 것보다 그 데미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 갑니다. 저희가 좀 서두에 좀 주제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마는 끝이 없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요경마 저희가 준비한 내용 시작하기 전에 강 팀장의 3경주와 7경주 현장에서 한번 떡값을 만드는 3경주 특급 경주. 자, 7경주는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자, 강백호는 6경주와 11경주 이렇게 두 개 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만큼 또 너무 무리한 배팅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된 배팅 방법으로 자, 강 팀장의 3경주 7경주, 강백호의 6경주 11경주 멋진 적중을 만들어내는 만큼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요경마 강 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일요경마 1경주 1000m 경주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아직은 뭐라고 할까요? 국산 6등급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하는데 또 일요일 날 또 비가 좀 제법 온답니다. 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해서 주로 상태를 또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8번 스토미 패션 이게 많은 좀 인기를 모을 텐데 그렇죠. 좀 어떨까요? 이게 이제 결정타가 사실 좀 부족하다는 것이 마체가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이 아쉬움으로 그래서 이게 축으로 가기에는 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도전마 정도로 그런데 이 편성을 보면 사실 다 결정타가 없는 마필들이고 완성도가 부족한 마필들이에요. 저마다 욕심낼 상황. 다만 8번 스토미 패션은 승부 의지나 컨디션은 분명히 높습니다. 요건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또 임기원 기수까지 기승했다는 것은 마방에 대한 강한 집착이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8번 스토미 패션은 직전 경주만큼은 충분히 뛰어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주로 상태인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외선에서 곱게 탈 8번 스토미 패션이라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도전마 정도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5번 두소나이는 제가 계속 노려봤던 마필인데 이게 워낙 스타트 능력은 빠르지만 항상 뒤가 물르다. 체격에 비해서 폐활량이 좀 적은 건지 몰라도 발은 좋습니다. 발은 빨라서 항상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자, 아직은 좀 힘이 좀 덜 차지 않았느냐. 5번 두소나이 인기를 모으지만 앞에도 가지만 믿어 못 믿어다. 아무리 주로가 아니라 주로가 가볍다 하더라도 5번 두소나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겠고 7번 운석 이게 조금씩 걸음의 변화를 보이는데 빅투아르 기수가 지금 직전에도 한번 타봤고 이번엔 거리를 대폭 줄인 1000m입니다. 자 훈련 상태도 이상은 없던데 이것도 레이스 전개라든지 마필의 능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직전 경주는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빅투아르 기수가 이 마필의 습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좀 저돌적으로 좀 힘으로만 탔다면 요 마필은 이제 고개가 약간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지뻗음이 부족해서 막판 파괴력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그 점을 빅투아르에서 분명히 알고 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는 또 편성상 가장 선입 전개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 운석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준다면 7번 운석 쪽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6번 IM 위너 직전 8월 26일 날 데뷔전에서 출발과 함께 200m까지는 무난한 출발을 보였는데 거기서 모래를 맞자 밖으로 상당히 기대는 모습의 능력 재검을 받고 나온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9월 15일 날 재주행교 검사에서 안효리 기수가 가볍게 선행을 나간 이후에 직선주로 상당히 끝걸음도 좋았는데 이번에 또 국산 5등급 럭키블루라는 마필을 평화불련 시 쉽게 따돌리는 걸음이라면 무시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저는 6번 IM 위너 아마도 4번 두손아이 9번 더블 A 뭐 이런 마필들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앞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6번 IM 위너도 훈련이라든지 아직은 더 걸음이 나와줄 수 있는 만큼 6번 IM 위너까지 추천을 드리겠고 자 안쪽에 있는 1번 방글이 방글이 하니까 방실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수 이렇게 등치가 좋고 이렇게 방글이 자 이마필은 사실은 6월 달에 주행조교 검사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조교가 불충분해서 이번에 주행조교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무려 주로 훈련을 2달을 넘게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금요일부터 아주 김태훈 기수가 강하게 몰아내는데 주행조교 검사 때 김태훈 기수가 선행을 나갔고 약간은 좀 끝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이었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 이게 6월 달에 주행조교 검사를 받고 병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디가 다리가 안 좋다라든지 이런 특별한 병력이 없는데 자 1번 게이트의 2점이라면 아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어차피 국산 6등급에 특별한 강자가 없기 때문에 좀 1번 방글이는 기습을 한번 때리고 나오지 않겠느냐. 자 김태훈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저는 1번 방글이 39승입니다. 김태훈 기수가 자 이번에 40승 고지를 끼고 수습딱지 딱지를 뗄지 자 한번 1번 방글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자 저희 방송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한번 추천을 드린다면 1번 놓고 때리고 싶습니다. 저는 1번 놓고 한번 추천을 방송해서 이왕이면 배당으로 토요경마 1경주처럼 조금 넉넉한 배당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 1번을 놓고 자 여기에 6번 IM 위너 7번 운석 8번 스토미 패션 왜 11번 가지고 얘기를 안 하느냐. 너무 외곽이지 않느냐. 또 페르비치레도 외곽에서 쉽게 외선을 넘어오기에는 좀 만만치 않지 않느냐.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에서는 1번 방글이를 배팅권에 중심에 놓고 6번, 7번, 8번을 공략을 하는 것도 한번 배당의 값어치는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좀 너무 파격적인 방송이었나요? 아니 또 경마라는 게 압니까? 뛰어보기 전에 누가 들어올 줄 알아. 그럼 결승선 통과해야 하는 거지. 일단 조선 경마는 결승선 통과하는 놈이 1등입니다. 그럼요. 자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추천을 드린 만큼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자 이경주 자 이번 경주는 이세마 경주인데 우승 상금이 4등급에 준하는 상금을 주기 때문에 총력전 자 외곽에 있는 7번 매직텐 자 요거 직전 경주에 따라가는 전개 외곽이었는데 의외로 끝걸음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경주도 부담 중량 2.5kg가 늘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스타트가 조금 늦죠. 그리고 이제 순발력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1200의 도전장을 냈다라는 걸 봐서는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크게 대성할 마필은 아닙니다. 탄력감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3등급까지 그 정도면 맥시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현 등급에서 그리고 또 요 정도 편성이라면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주폭대로만 띄워준다면 경쟁력은 있다는 점에서 배당을 떠나 분명히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2번 한센 바로우죠. 한센 자만데 8천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파인기가 있어가지고 원래 한 3주 전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계속 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 나올 때만 기다렸던 마필인데 드디어 이번에 출전을 하고 있고 또 훈련도 조금은 받쳐주고 있고 좀 뒤가 짧습니다. 좀 지구력이 좀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파인기로 인해서 공백이 길어지며 또 훈련 양도 훈련 시간도 길어진 만큼 이번 한센 바로우죠.
기습으로 한번 때리고 나올 것 같다. 과연 1200m를 버틸 것이냐 못 버틸 것이냐는 조금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훈련 상태는 분명 좋아졌다. 자, 여기 3번 클린업 특급 1억짜리 말입니다. 매니피 혈통이고요. 요거 앞으로 상당히 기대치가 높죠. 그렇죠. 자, 요거 좀 설명 좀 간단하게. 예. 모마도 당대 특급이에요. 예. 굉장히 좋은 혈통 배합이라고 봐요. 또 50조 박재우 마방이 신마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또 신마 승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강한 마방이 아닌가. 또 워낙에 자존심도 강한 마방이고요. 또 이번 경주 또 박으론 기수까지 기승을 했다면 이번 경주는 총력전입니다. 그리고 또 3번 클린업 특급은 제가 또 강현님한테 이제 조교 상태를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조교 상태를 좀 꼼꼼히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내용도 굉장히 좋다는 점. 오히려 조금 좀 욕심을 낸다면 전 개인적으로 뭐 쌍승식 좋아하시는데 이것도 쌍승식 사라고 해서 강 팀장이 쌍승식 샀다 이러시지 마시고 쌍승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3번 클린업 특급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가볍게 소액으로 노려보는 것도 어쩌면 짭짤한 행운을 안겨줄 맛이 아닌가. 요거 훈련 상태 좀 최종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원래는 지난주에 유승환 기수가 하다가 월요일날 하정은 또 기수가 했고 또 수요일날은 또 박으론 기수가 훈련하는데 상당히 채측 반응도가 좋더라고요. 또 체격에 맞게 500kg짜리의 마필 아주 주폭감 자체가 성큼성큼 넓고 여유 있는 그런 주폭감을 보여주고 있고 자, 어차피 마주나 마방이나 1억짜리 그냥 뭐 1억 주고 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눈탱이를 맞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매가로 매니피의 당대 특급의 혈통이다. 체격 조건 좋고. 자, 저는 뭐 그냥 3 놓고 때릴 겁니다. 뭐 7번이 팔리든지 누가 팔리든지. 자, 3번 클린업 특급을 놓고 7번 일단 매직텐이 저배당이지만 쌍승복승까지도 한번 노릴 값어치가 있고 자, 여기 이번 한샘 바로우즈라든지 마체는 적고 직전에 출발부터 4코너까지 밖으로 기댔던 4번 서울의 별도 직전에 올라오는 끝걸음 여력이라면 늘어난 거리가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번을 놓고 때리자. 자, 현장에서 3번을 놓고 7번 기본 막권이고요. 2번, 4번 정도만 한번 관심권으로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3경주는 경주거리 1200m 일찌감치 강 팀장께서 특급 승부처 웬만해서는 전반부 특급 경주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뭐 아주 내용 좋은 마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서울 3경주는요. 사실 조금 이제 오전장 경주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배팅 금액도 커지고 본전 생각나고 막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적중 확률이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3경주를 한번 배당도 괜찮으니까요. 중배당 이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거든요. 요거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서 한구를 하셔서 이 이긴 자금을 가지고 하루 종일 여유롭게 아주 여유롭게 경주를 좀 즐기시라고 서울 3경주 아주 철저히 준비해서 멋진 마번 현장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내용이 좋답니다. 자, 그런 만큼 현장에서 3경주 강팀장의 특급 승부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4경주는 경주거리 1200m가 되겠고요. 발빠른 마필들의 접전 경주 또한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끝걸음을 끌어낼 마필. 자, 안쪽에 1번 스마트 드림 최근에 1300에서 아쉬움을 남기자 이번에 거리를 줄여 나왔습니다. 또 1번 게이트고 일단 기습을 나갈 수 있는 선행형 마필이고 이거는 좀 어떨까요? 예, 일단 뭐 앞만 보고 갈 마필이니까요. 아낄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이제 끝걸음이 조금 부족해요. 이제 구절염이 조금 여파가 있어. 구절이 그렇게 좋은 구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점 때문에 라스트에 조금 쿠션에서 밀리는 감이 있는 그런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페로비치 기수가 더더욱 이번 경주 그 점을 알고 최대한 힘 한 배를 하면서 레이스를 주도할 겁니다. 무엇보다 자, 내일 그러니까 일요 경막 굉장히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더더욱 1번 스파트 드림에게는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1번 게이트에 비까지와 선행감은 좋아 1200이야. 이런 조건에서 이 마필을 빼고 공략한다는 건 대단한 모험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도전마나 정말로 꼭 반드시 안고 가야 될 마필이면 틀림이 없다는 점. 이 점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문짝 열리자마자 한 3발자국 앞에 나가서 선행을 갈 겁니다. 직선에서 잡힐 것이냐 버틸 것이냐. 자,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는 마필이고요.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한 마리 마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복병마 한 마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바로 2번 신라 화랑입니다. 등짝을 보면 이동진 등짝이기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요 마필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안쪽에 1번 스마트 드림이
강현님 말씀해 주셨죠? 세 발짝 앞에 갑니다. 그러면 공간이요 이만큼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안쪽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진 기수가 저돌적으로 강하게 그 빈 공간을 빠르게 확보한다면 뚝심은 좋습니다. 주폭도 좋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신라화랑 이번 경주 감량 이점 직전 대비 무려 4.5kg. 특히나 이번 신라화랑은 덩치에 걸맞지 않게요. 부담 중량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52.5라는 가벼운 등짐을 얻어냈고 이번 게이트 내선 강공이라면 노려볼 가치가 있고 삼복선까지 연결할 수 있는 복병 세력이라는 점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뒷심이 좋죠. 최근에 높은 부담 중량으로 아쉬움을 남긴 2번은 신라화랑. 자, 저는 11번 금케라 레이팅 49점에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말 상태는 좋고 참 애매합니다. 또 운전수가 누굽니까? 정사장 정평수 기수. 자, 이번 경주는 훈련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기수가 얼만큼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것이냐. 최근에 걸음이 우연은 아니다.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에서 너무 외곽을 돌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 뭐 11번 금캐라도 초반이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바로 2선에 붙어서 외곽을 돌기 때문에 자, 훈련 상태라면 11번 금캐라는 절대 무시해서는 자칫 큰 코를 다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체는 적지만 최근에 제2의 전성 가도를 달리고 있는 7번 아워캣이라는 마필 체격은 좀 적지만 이번에도 이동화 기수가 직접 훈련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였고 전개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7번 아워캣 뭐 요 정도 안에서 끝나지 않겠느냐. 5번 안양치타는 훈련 상태 좋고 강백호의 에마입니다. 상당히 좋아한 마필인데 이번엔 재현 병력과 다리에 파행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현장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마필은 바로 5번 안양치타입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앞에도 쉽게 나설 수 있는 편성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5번 안양치타는 꼭 현장 상태 체크를 하신 이후에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저희 방송에서는 1번 놓고 2번, 7번, 11번 이렇게 세 마리 마필 추천드리면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가 되겠고요. 참 애를 많이 먹였던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네요. 자, 레이팅 점수가 제일 높은 1번 신돌격, 직전 경주 외곽에서 개발을 보인 2번 정항킹덤, 뭐 승급전에 나서는 7번 대봉황, 8번 신의 명령, 9번 미수제까지 뭐 요런 마필들 접전인데, 자, 우선적으로 그래도 강하게 노려야 될 마필이 하나가 있죠. 도전마가 바로 7번 대봉황입니다. 관심 마필입니다. 요거는 지금 4조 박윤규 마방이 정말로 예전 같은 성적을 못 내고 있거든요. 입지가 많이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7번 대봉황 같은 이렇게 신의 기대주 이런 마필들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고요. 또 박윤규 기수가 굉장히 성실한 조교사입니다. 박영규 조교사가. 그래서 더더욱 마방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또 박우른 기수의 특급 기승술, 감량 2점, 거기에 경주 전개도 나쁘지 않거든요. 외선 곱게 타고 앞선 경합 역습 노릴 수 있는 레이스 자체가 좀 빠르죠. 3번 주링허우라든가 5번 승리의 여왕, 그리고 6번 비카삭스, 8번 신의 명령도 빠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안쪽에 신돌격까지 힘으로 선행작전을 감행할 경우 이 반매 외선에서 최대한 참고 한 발 쏜다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급전이라고 약하게 보지 마시고 7번 대봉황 승부지 강하고 전개 2점 있다는 점 요거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쪽에는 1번 신돌경 요배통기가 있어가지고 11주 만에 좀 나왔습니다만도 외적으로 훈련 상태는 이상은 없고 부담 중량이 조금은 높은 56.5kg, 하지만은 전개 2점, 1번 게이트의 2점, 5번 승리의 여왕이라든지 8번 신의 명령이 발이 빠르지만 세바 기수, 자, 세바 기수가 뭐 외국에서는 아주 잘 탄 기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서울 과천주로에 적응을 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이번에 세바가 열심히 조교를 했고 또 46주의 마방상금 떡값 주려면 무조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 정한킴도 2주 만에 나왔죠. 직전에 이 녀석 놓고 제가 스카이벨벳이랑 푸른매 요런 녀석 참 정말 대가리 놓고 후착 2마리 때렸는데 52배 들어오니까 정말 때려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열받아가지고. 정말 화나더라고요 그때. 그 추천 경주로 그렇게 때렸는데 뭐 그때 또 50몇 배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현장에서 뚜껑이 열려서 거의 뭐 멘붕 상태까지 왔는데, 자, 이번에 아끼겠습니까? 2주 만에 33조 서인석 조교사. 아주 머리 아플 겁니다. 왜? 마방자원은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제대로 뛰는 게 하나도 없어. 나올 때만 아주 인기 먹고. 자, 이번에 또 안토니오 기수로 기승교체, 또 이철경 기수가
정지로 2번인데 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종반 끝걸음. 다만 단점이 있다면 직선에서 약간 내측으로 기대려고 하는 그런 악벽기는 남았는데 또 직전 경주에는 의외로 외곽을 도르니까 그런 모습도 순치가 많이 됐고 아주 조교사가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2번 정한킹덤까지 말씀드렸고 8번 신의 명령은 뭐 병화불련시 뭐 끝내주게 좋고 뭐 이번 경주도 또 앞선에 발빠른 마필들이 있지만은 외곽에서 아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한센자마인데 특히나 한센자마가 마체가 좀 적죠. 근데 또 이렇게 상승세에 타는 말은 꾸준히 상승세를 가고 있고 한번 풀이 죽은 마필은 좀 기복을 보이는데 8번 신의 명령도 임기현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자, 8번을 놓고 때리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일단 액면이 화려하잖아요. 액면이 화려하죠. 자, 8번 신의 명령을 넣고 1번 신돌격, 2번 정한킹덤, 7번 대봉왕. 나머지 마필들 팔리는 거는 현장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방송에서는 8 넣고 1번, 2번, 7번 3마리 마필 추천드리면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좀 입이 거칠어졌죠. 제가 현장에 가서 못 들어오면 추천만 못 들어오면 아주 뚜껑이 열려서 욕도 잘합니다. 자, 6경주 1400m가 되겠고요. 강백호가 준비한 첫 번째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아마도 현장에서는 10번 문학치프, 12번 대주신. 10번 문학치프가 직전 경주 우승을 했지만 여유가 있었다라고 보이십니까? 12번 대주신이 직전 경주 마지막 추임력으로 우승에 성공을 했는데 부담 중량이 무려 3kg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마리 마필이 저배당 구도 쉽게 저배당 마필이 끝날 수가 있을까요? 이번 경주는 전적으로 두 마리 마필이 앞선에도 나가지를 않고 따라가다 추임력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앞에 간 놈들은 그냥 가가지고 뭐 폼만 잡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 12번 막고를 모두 뒤로 하고 때릴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틈새를 노릴 마필 최근에 아마도 맨날 가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는 인기 5위권 받기로 밀릴 마필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말이 달라졌습니다. 자, 한구라 제대로 때려 먹을 수 있는 복병권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설픈 빨갱이 저배당 10번, 12번 이런 거 때려서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당권 마필 강백호가 마감 10분 전 뭘 넣고 때리는지 확인하시고 꼭 막권 사시길 바라면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 경주거리 1700m고요. 자, 1류 경마의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요거 정말 어려운 경주인데요. 왜냐면 5등급에서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난타전 경주인데 자, 이렇게 어려운 경주를 그것도 메인으로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게 많은가 봅니다. 일단 이 메인 승부에 대한 강한 자신감 그리고 또 멋진 노림수를 둘 이유는 바로 위험한 장사가 이문이 많이 남는 겁니다. 저는 한번 이번 경주 메인 승부지만 위험한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철저히 배당으로 강 팀장답게 고배당 한번 승부를 펼치고 싶은 경주 또 오랜 시간 제가 노려왔던 마필이 나옵니다. 현장 상태까지 물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내용은 100점 만점에 90점짜리입니다. 현장 상태 나머지 10점이 남아있지만 그것까지 받쳐준다면 쌍까지 제가 쌍승시까지 한번 강하게 노려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철저히 노려야 될 경주니까요. 메인 승부처. 추석 경마를 책임져야 되고 또 추석 경마의 승패를 좌우할 경주라는 점에서 심혈을 기울여 서울 7경주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마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종반 추임력 좋은 마필들이 직전에 아마 채찍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과다 채찍을 대가지고 그런 마필들이 아마도 인기를 모으는데 자, 7경주 강 팀장의 메인 승부처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8경주 경주거리 1700m가 되겠고요. 이번 경주는 뭐 국산 마필도 있고 또 그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도 있고 자, 외산 마필들 이렇게 두섞였습니다. 혼합 4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국산 4등급 마필과 외산 4등급. 1번 필리포스가 직전 경주 조금 초반이 늦어지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제가 봤을 때는 2% 직선에서 조금 의지가 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였는데 1번 필리포스 이번에 와야죠? 그렇죠. 일단 거린으로 가장 유리한 마필 또 1700m 돈 주고도 못 산다는 1번 게이트 거기에 저돌적인 파이터 본능의 김태훈 기수
아낄 이유가 전혀 없죠. 무엇보다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이제 앞다리를 조금 높게 쓰는 단점이 변수였는데 제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또 강의원님한테 여쭤보니까 앞다리도 많이 낮아졌다고 그래요. 그 앞다리가 낮아진 만큼 좋아진 건 뭐예요? 보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총 200발의 발을 써야 된다면 보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190발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체력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서울 8경주는 1번 필리포스 이 마필이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어요. 바닥 추임마가 아닙니다. 선임마입니다. 내선 강공승부고 김태훈 기수의 기승 스타일 승부 걸릴 때 보시면 참고 가요. 참고 가다가 직선에서 딱 몰아치는 그 채찍발이 거의 예전 잘 나갈 때 서승훈 기수를 아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채찍발 강단 있는 말머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1번 필리포스는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번 과천원도가 많은 인기를 모는데 이 마필은 또 의외로 직전 경주는 빠르게 앞에 붙이니까 뒤가 무뎌졌고 항상 추입형 각지를 지녔는데 2번 과천원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어차피 뭐 직선주로의 싸움이라면 2번 과천원도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4번 당찬 모습 46주의 하정원 직전 경주에는 최근 2번 다 인기를 모으고 또 아쉬움을 남기고 있네요. 이번에는 빠르게 선행권 마필 8번, 9번, 4번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이끌겠지만은 4번 당찬 모습도 초반 스타트 능력은 빠르고 최근 2번 다 좀 뭐라고 할까요? 강착도 됐죠. 7월 23일 날은 3코너에서 방해를 줬고 또 직전엔 또 너무 무리하게 경합을 하면서 졌고, 자 4번 당찬 모습. 자 9번 달려라 레오 요것도 뭐 그렇게 센 말은 아닙니다. 센 말은 아닌데 편성의 호기를 맞이했고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번 경주는 외선에서 빠르게 붙어 나온다라면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좀 마필이 훈련 시 변화를 보인 마필은 바로 7번 델타 K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을 문정균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또 이동화 기수가 35조의 자기 소속조 마필이고 7번 델타 K를 타다가 9번에 가서 앉아있는데 이번에 마무리 조교 때 문정균 기수가 훈련을 하는 모습 속에서는 7번 델타 K도 예전에는 앞선 전개가 가능했던 만큼 7번 델타 K는 배당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1번 놓고 때려야죠. 그렇죠. 힘 좋은데요. 승부지도 뭐 만땅이니까요. 깨질 때 깨질 망정 또 게이트 조건이라는 건 분명 무시할 수 없으니까. 예, 조선경마 1700m 1번 게이트는 옛말에 돈 주고도 못 산다. 뭐 저희가 만들어낸 말인데 그래도 1번 게이트 2점 발도 빠른 만큼 1번 놓고 좀 더 공격적인 4번 당찬 모습 7번 델타 K 9번. 자 결국은 저희 마방이랍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1번 2번 맞고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최저 배당인데 오히려 1번을 놓고 4번 7번 9번 이렇게 분산 배팅을 추천드리면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구경주 경주거리 1200m가 되겠고요. 자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던 마필도 있고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도. 자 13주 만에 나오는 3번 리치어 장군 훈련 상태 좋고 데뷔 후 4전 전승. 요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예, 약간 이제 출조주의가 길어진 거는 약간의 근육통 여파 그리고 또 피부병 여파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훈련 상태 강 의원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기본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입니다. 29조 배유준 마방의 새로운 비밀 병기고요. 또 4전 4승. 우승 100%짜리입니다. 이번 경주도 막강 스피드를 갖고 있고 1200이에요. 이게 1400이나 1700 같으면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째려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실전 감각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만큼 훈련을 많이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3번 리치어 장군은 가던 길 계속 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점수 주시기 바라고요. 도전마 중에서 한번 배당을 노리면 3복까지 연결할 수 있는 복병마 10번 대박입니다. 예전에는 투지만 갖고 막 끌리는 습성이 강해가지고 제어가 안 되고 오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직전 경주 굉장히 침착하게 또 나름 따라가는 전개를 보이면서 물론 후착 좀 쥐어짠 듯한 느낌도 있겠지만 이번 경주 굉장히 주행 자세가 안정된 느낌이라면 외선 곱게 탈 경우 의외로 뭐 3착만 꽂아도 10번 대박이는 3복으로 엮어서 노려볼 수 있는 복병마필이거든요. 요거는 3복승 도전마 복병마 이렇게 체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대박이 직전 경주 제가 아쉬웠습니다. 그때 노더노제의 대박이 배당 999 막건을 떼는데 2착 3착이 되더라고요. 자 10번 대박이도 이해동 기수 깜짝깜짝 사람을 놀래키죠. 그렇죠. 이해동 기수가 아주 배당으로. 자 10번
자, 8번 OJ 명답을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훈련 때는 말은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마필이 약간의 호흡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게 보였습니다. 제가 새벽 조교를 볼 때 그 4층에서 이렇게 그 구간 4층에서 보는데 좀 멀리서 들려도 이렇게 호흡 소리가 조금 거칠어 보이기 때문에 저배당 막건이라면 조금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직전 경주에 좀 배당을 노리면서 1번 장산시티 마지막 끝장 승부처로 9월 16일 날 때려 먹었는데 좀 부담 중량이 조금 늘어난 게 흠입이고, 또 직전처럼 1번 게이트에서 과연 내선을 얼만큼 적절하게 치고 올라올 것이냐. 직전에는 아주 꽃다운 그런 아주 멋진 기승수를 보이면서 인코스를 파고 올라왔거든요. 다만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난 게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 것이냐. 하지만 출전 마필들 중에서 뒷심 여력은 끝내주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 지금 9번 미스터 챔피언 역시도 페로비치 직전에 공백이 있었고 1400m에서 앞선에 나가다가 끝걸음이 무뎌졌는데, 요번에도 나름대로 앞선에 빠르게 나간다면 좀 더 유리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3번, 8번, 1번, 9번, 11번 사실은 그 전력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는 3번 리치 여장군을 놓고 때리면 빨갱이 배당으로 때려야 되는 막건이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욕심을 낸다라면 9번 미스터 챔피언을 놓고 때리는 것도 좀 의외로 배당의 값어치가 있지 않냐. 항상 이렇게 사전 전승을 한 마필들은 왠지 모르게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5승을 할 거다 이렇게 확신을 못하는 게 뛰면 뛸수록 상대가 강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좀 배당을 노릴 수 있는 9번 미스터 챔피언을 중심에 놓고 때리는 것도 유리하지 않겠냐. 자, 9번 놓고 1번, 3번, 10번. 배팅 방법 괜찮겠습니까? 예, 이건 이제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경주잖아요. 예, 그렇죠. 꼭 무리는 하지 마시고요. 부담은 선에서 이거 외에도 할 경주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난타전입니다. 정말 능력 있는 마필들, 스피드형 마필들이 대거 출전. 이거 9번 미스터 챔피언 들으면 배당 짭짤합니다. 요거 조금씩만 하셔도 되니까 너무 무리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3번 리치 여장군 놓고 때리면 빨갱이 배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9번을 놓고 1번, 3번, 10번 이런 식으로 분산 배팅을 하겠고, 또 8번 OJ 명답은 현장 상태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면서, 자,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 경주거리 1400m 2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 초반에 발빠른 마필이 많네요. 1번 다이아삭스 직전 JRA 자켓 트로피 거기에서 입상 1800. 상당히 은근히 세게 잘 뛰었습니다. 또 이번에도 상태는 좋은데. 그렇죠. 일단 뭐 3주 만에 출전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고요. 또 1번 게이트 2점과 거리적으로 1400이기 때문에 자기 기록, 무엇보다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자, 8월 20일 7경주 그 세단은 상감마마와 2분의 1마신 차로 2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부담 중량이 56이었고요. 근데 그 정도는 다 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때 주로가요 20% 이상 불량 주로였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당일 현장에서 비가 많이 온다면 더더욱 1번 다이아삭스는 불량 주로에 강한 마필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을 했기 때문에, 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1400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 경쟁력을 반드시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6번 에이스러너 직전 경주에 외곽의 10번 성파와 같이 뛰면서 한 발이 좀 부족했죠. 자, 그때 당시에도 공백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페로비치가 수요일 날 아주 길게 몰아내는데 마필의 상태는 충분히 이상은 없고, 자, 11번 성파 요게 직전 경주에 외곽에서 선행을 갔는데 이번에 레이스 전개는 선행권 마필이 1번, 11번이 먼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10번 최고머니도 앞선에 나오려고 하겠지만은, 자, 우선적으로 스타트 능력이라든지 마필의 선행 능력은 1번, 11번이 발이 빠르고, 다만 부담 중량이 3kg의 신지 기수. 뭐 신지가 이런 거 가지고 끌고 들어와야죠. 뭐 다른 거 가지고 들어올 거 있습니까? 자, 11번 성파도
거리는 1400에 부담 중량 늘었지만 되든 안 되든 앞장을 나갈 수 있겠고 3번 OK 연답 이게 지금 부산에 가가지고 조금 아쉬움을 남겼고 직전 경주에도 또 외곽에서 뺑뺑 돌다가 아쉬움을 이 안말치고는 그래도 좀 더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 훈련 상태는 어때요? 뭐 뒤도 쑥쑥 잘 들어가고 아주 걸음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또 인기도에 많이 밀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번 OK 연답은 이번 경주 뺄 수 없는 마필이라고 보여지는데 강 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이 3번 OK 연답이 강현님한테 이제 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마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발을 너무 자주 바꾸기 때문에 밸런스에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 점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것만 아니라면 보폭과 힘은 어느 마필과 견줘도 한 마리지만 순마리나 거세만 못지않다 그래요. 발 바꾸면 어땠었습니까? 뭐 아주 그렇게 발 자주 바꾼다라고 생각은 안 들었고요. 제가 좀 코너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뒤 후구를 봤거든요. 근데 그 코너를 돌면서 상당히 파워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인기도에 밀려 있고 능력은 갖추고 있는데 인기도에 밀려 있다라면은 이른 마필들이 충분히 이변 세력으로 충분히 입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는 마필이고요. 어차피 이번 경주는 1번 다이아삭스, 11번 성파, 6번 에이스러너 이런 마필들이 초반에 선두권에 몰고 나가지만은 누굽니까? 최범현이죠. 아주 여우 같은 그런 기승수를 보일 수 있는 3번 OK 연답이 마지막 틈새를 한번 파고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 막권 전략은 그래도 6번 에이스러너 요거를 놓고 공략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페로비치 기수고 직전 경기는 사실 기승술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전략이 맞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정의익 조교사가 절친인 박태종 기수를 뒤로 돌리고 용병 최고의 기수 페로비치 기수를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그러겠다니까 6번 에이스 러너는 분명 능력도 능력이지만 승부 의지 면에서 또 등짝에서 전개에서 높은 점수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12번 어나더 스마트원은 직전에 사연이 많았던 마필입니다. 코너에서 모래를 맞고 균형을 잃고 등자가 빠지고 생쇼를 하고 꼴찌를 했는데 아마도 뭐 현장에서는 뭐 문세영이가 직접 조교를 한 만큼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면서 자 6번을 넣고 1번, 3번, 11번, 12번 다 때리나? 빨갱이? 자 그렇지만은 충마와 복병마의 걸음 차이는 크지 않다. 왜? 6이라고 6번 에이스러너라고 저희가 중심에 세우지만은 이게 부러질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12번 어나더 스마트 원이 입상을 할 수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좀 가볍게 이럴 때 현장에서 강 팀장의 강백호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왜? 최종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살짝 장사도 좀 한번 이렇게 하고 해야지 되는 건데 자, 이럴 때 경마가 어렵고 힘들 때 축이 궁금할 때 축이 궁금할 때 그럴 때 하나짜리가 뭔가 궁금할 때 그렇죠. 뭐 쌩깜빡이 빨갱이 맞고 이런 건 듣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만 들으십시오. 현장에서 아무래도 솔직히 도움이 돼요. 우리는 이 깜빡이 배당이나 좀 저배당 이런 거 있을 때는 사실 아무래도 한 30분밖에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안 하고 그런데 고배당 그리고 또 배당 이런 거는요 둘이 배당 놓치잖아요. 성질이 저나 강의원님이나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천불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막 2시간 3시간씩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또 알아보고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렇게 어려울 때 함께하면 그래도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때쯤 되면은 아마도 전반부에 돈을 잃으신 분들은 배당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빨갱이 배당은 보이지도 않고 또 돈이 딴 사람 돈을 좀 이기신 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서 조금 더 튀겨가지고 집으로 고향을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쉽경죠. 현장에서 강 팀장과 강백호가 한번 이번 경주는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감이 들면서 한번 마이크를 현장으로 돌리면서 자 1위 경마 마지막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강백호의 끝장 승부처 되겠고요. 이거 맞춰야 그 추석 명절 10일 동안 강백호가 귀가 가렵나 안 가렵나 이거일 겁니다. 왜 못 맞추면 저 우라질 놈 때문에 다 죽었다. 또 작년에는 제가 또 추석 때 아주 항구라를 해가지고 강백호 때문에 아주 추석 따뜻하게 보냈다.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한번 추석 따뜻하게 보냈다. 이렇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자 이번 경주 제가 승부로 때립니다. 왜? 불안한 인기마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번 최강실러는 그래도 여기서 와야지. 여기선 좀 못 오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자 어차피 이번 경주는 인기마보다는 배당권 마필들의 전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인기마 한 놈
인정 사정 없이 잘라내고 때릴 겁니다. 그 누가 tes든 그 말이 어떤 말이든 현장에서 마감 10분 전 어떤 놈을 놓고 불안을 이끌어 어떤 녀석을 자르고 때리는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11경주 한번 멋진 중배단까지 노려서 꼭 적중을 만들어내는 강백호의 끝장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10월 1일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또 거기에 강 팀장의 3경주와 7경주 또 강백호의 6경주 11경주 이렇게 간략하게 현장 승부처를 공지해 드렸고, 자 이번 주는 조금 차분하게 배팅을 한번 임하시길 바라겠고요. 경마는 끝이 없습니다. 경마는 끝이 없기 때문에 꼭 이번 주만 경마를 하고 뭐 사생결단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있고 또 휴장에 한 주 푹 잘 쉬시고 추석 명절 가족분들과 아주 멋지고 즐겁고 좋은 추억들 아주 많이 만들고 오셔서 돌아오는 경마에 저희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경마 팬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또 일요 경마 저희가 추천 마필들 모두 입상을 해주길 한번 기대하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쉬시고 고향길 운전 조심하시고 잘 다녀오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